안녕하세요. 대박스콜 김나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역대 최장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 소식과 또 최근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8거래일째 1조 원 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하고요. 오늘 장에서는 5G 관련주나 2차 전지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또 어떤 업종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도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바깥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쌀쌀하면서도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는 이제 그런 하루였었는데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전전까지는 소강세를 보였다가 또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막판에 또 반등세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해서 수많은 이제 종목군들이 상승에 지금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전히 주도주가 부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어떤 이제 재료 이슈가 나오면은 그 재료가 해당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중심이 되면서 웅집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하루하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제가 2018년도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던 5G 관련된 종목군들. 5G 관련된 종목은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작년도만큼은 정말 언급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좀 내비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던 이제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OLED 이제 장비 있죠, OLED. 그것도 덩치가 큰 OLED 장비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IT 종목군들이 또 이제 강한 이제 반격세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매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계속적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려 손실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야 될 게 코스닥이라든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241선 장기선에 딱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주, 셀트리온 형제들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웅집이 되면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주시장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다행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강의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미리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적인 그런 부분은 오랜만에 돈다발 이슈,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해당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다발 이슈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이제 이슈였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번 주 정도에서 세계 최초로 해서 5G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기습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죠. 미국이 먼저냐, 우리나라가 먼저냐, 세계 최초라는 이 개통 자체가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여태까지 4G도 그렇고 3G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최초의 타이틀을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심산이었었죠. 5G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융합적으로 해서 융합할 수 있는 산업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60만 개 그리고 반도체 대비해서 약 5배 정도가 이익 창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언이 좀 나왔던 부분이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서도 얘기를 많이 좀 드렸죠. 왜 5G가 왜 중요하냐? 지금 4G LTE, 롱텀 에볼루션 같은 경우도 LTE 시대를 맞으면서도 그거조차도 되게 빠른데 영화 한 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1분 정도 걸리나요? 그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정도도 충분히 빠른데 아니 여기서 더 빨라봤자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의 혁명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신건물을 딱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인터넷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옛날 가전제품과 다르게 어때요? 인공지능이라는 지능 자체가 탑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연결이 됩니다. 노래 중에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고리 자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데이터 통신 이거 자체가 어때요? 잡아먹습니다. 많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5G 시대가 이제 왜 먼저 이제 도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무럭무럭 이제 잘할 수 있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있죠.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도 있고 사람의 손길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업들 같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대량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구조 국가이기 때문에 대량 하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때요?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오락 같은 경우도 어때요? 게임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걸 하지만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어때요? 지금은 거듭만 수준이에요. 여기서 더 진보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아주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신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데이터 통신 이게 정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 어떻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기존의 4G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고 용량이 한계가 있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몇십 배 정도의 데이터 통신을 자랑하는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G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5G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도래가 되면서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G를 바탕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일단은 10대 핵심 산업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지능형 CCTV. 이거 CCTV 우리나라 제품하고 중국산 제품하고 CCTV가 어떻습니까? 참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이 보안 정도. 우리나라 전도포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CCTV 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중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대비해서 중국산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세계에서 CCTV 같은 경우도 다 중국산이 많아요. 초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서는데 중국산이 나오면서 어때요? 이제 밀려버렸죠. 가격적인 전략 때문에.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면서 어때요? 보안에 대한 중요성, 보안에 관련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제 각국 나라에서 CCTV 있죠. 중국산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탓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어디라고 돼?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입니다. 어쨌든 CCTV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인공지능 자체가 탑재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된 이동통신이 도입이 되면 어때요? 이런 쪽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해당 관련된 종목이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핵심주가 누구였습니까? 아이디스. 아이디스를 보면 정말 모범답안이에요. 아이디스 자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예? 2년이 넘도록 대세하락에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왜? CCTV가 판매가 안 되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고 화이의 어떤 이제 보안 사고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을 쓰지 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산을 안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어때요? 물밀듯이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주가가 여기에 따라서 레벨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한 차원 레벨업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커넥티비, 로봇, 로봇 관련된 부분은 아실 겁니다. 로봇 산업. 로봇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대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바탕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핵심 서비스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과거 정부하고 틀립니다. 이번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있죠.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뭘 하겠다 육성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는. 근데 말만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뤄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호차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맵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제 2차, 3차 있죠. 조금 약간 좀 문어발식의 어떤 이제 발언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래서 약간 좀 단발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제 발언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전문가님? 왜 5G가 왜 중요합니까? 5G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들 하나하나가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에 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데이터 통신이 그만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용량이. 그래서 이거를 훨씬 더 몇십 배 정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5G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조기에 잡는 사람이 어때요? 앞으로 최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단이 되었던 시초가 바로 이런 이제 기술적인 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적인 패권. 이거는 참고 정도 알고 계시고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번 주 정도에서 5G 관련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자, 어때요? 불만들이 많죠? 저도 이번에 큰맘 먹고 이제 휴대폰을 똥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폰을 똥폰을 바꿔버려가지고 새로운 멋진 폰을 하나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5G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선택 안 했어요. 왜?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LTE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빨라요. 5G?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영화를 만약에 다운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몇 천만에 그냥 다운받을 수 있겠죠. 근데 보겠습니까, 그거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5G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정상적인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까지는 이거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5G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도입기는 끝났고 이제 성장 사이클이 올해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반기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불을 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몇몇 종목군들은 신고가가 타이틀이 나왔죠. 옛날만큼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간다 하면은 웅집이 되고 다 같이 올라간다. 과연 얘네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라가면 이건 주도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조금 길게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여기서는 이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하반기 정도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쪽을 해당해가지고 해당 관련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5G를 한번 정리를 해둔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 그리고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이쪽을 추천을 만약에 한다. 예, 그러면 하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하반기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왜? 내년도에서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G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각국 나라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해서 담아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가전 전시하고 있어요. 예, 중국에서 가전 전시를 통해서 오늘 5G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고 여기에 따라서 OLED, 정말 OLED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OLED를 왜 잡아야 되냐? OLED 장비하고 소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못 갔었죠. 그죠? 2016년도 그때 사이클이 한번 나오고 2017년도까지 올라갔다가 상반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상반기 고점이 형성이 되고 2018년도 내내 떨어졌고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부터 해서 바닥 탈출이 나왔어요. 예, 시청자님들. 자, 하반기에도 이제 애플이 전면적으로 해서 OLED를 다 이제 전면화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어떻습니까? LCD에서 OLED 쪽으로 해서 완전하게 전환을 이제 요청했죠. 이번에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아주 빵긋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이 OLED 장비 소재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 않고요. 덩치가 큰. 예, 제가 여러분들께 핫플래스 기업으로 해서 설명드렸던 종목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전문가님, OLED 장비 중에서 뭐가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라고 했죠. SFA, 예,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러면 전문가님, 소재 쪽에서는 누가 제일 강합니까? 제일 좋습니까? 강한 거하고 주가가 강한 거하고 펀디멘털이 강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소재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SKC 코롱 PI, 이런 쪽이 이제 거론이 돼요. 얘네들이 절대적인 강자예요. 중소형주에서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어저께 설명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누가 가장 좋고 펀더멘털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누가 했어요. 딱 하나. 실리콘웍스. 지난주도 얘기했죠. 실리콘웍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 그 실리콘웍스가 오늘 7%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은 딱 덩치가 큰 애들만 올라갔어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호명했던 애들 있죠? 예, 덩치가 큰 애들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IT 내에서는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라가는 주된 이유가 재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LG 같은 경우도 이제 LG 같은 경우는 TV 쪽, 즉 삼성에 대비해서는 가전 쪽에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예, 그래서 TV 쪽에서는 뭐 삼성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LG가 더 TV 쪽에서는 LG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뚫기 어려운 일본 시장에서 당당하게 LG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이죠. 자, 여기서 세계 최대 TV 시장 어딜 것 같습니까? 중국.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해서 이제 박차를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LCD TV예요.
그래가지고 컨돔답, 휴디, 올리디 쪽으로 해서 상용화를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하느냐 안 하냐. 이거를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에서 요거 상용화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TV에서 아주 대격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올리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있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해서 더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야간 방송 오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 올라갔죠? 네, 다 올라갔던 부분이었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정도에서 이제 이번 주에서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금이 10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매매 자체를 방향성을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몰리는 쪽으로 하세요. 어차피 기관들, 외국인들 전 업종을 고르게 매매 안 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올라간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바이오로 인해 가지고 최장암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붙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비중 자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오게 되면은 기회가 오면은 줄이시고 여기에 따라서 돈이 몰리는 쪽, 비메모리, IT는 4월달 내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트에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으면 근데 약간 조금 여기서도 이제 부익부 분익빈 갈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잘 봐오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과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서서 이제 매도 현금화 하셔야 되겠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강의적으로 해서 5G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서 이제 올리디, IT 쪽은 4월달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해서 탑픽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DBS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5G와 OLED 관련한 강의 함께 들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돈의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간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어저께 종목 관련된 코멘트도 많이 좀 드렸던 부분이죠.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돈의 흐름 자체가 맞는다고 하면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돈이 될 종목에다가 매매를 하세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돈이 되는 종목 있죠?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야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피곤한 시간대인데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DBS 전문가 강의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히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94님의 문자입니다. HFR 3,090원에 50%입니다. 5G에서 이것만 파란불이네요. 대처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이 5G 관련주가 첫 번째 종목인데 HFR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종목만 파란불이 아니고 이 종목이 제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매매한 단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해서 고점권에서 이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종목군들이 이 종목은 먼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HFR 같은 종목은 스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케이스죠. 예, 그래서 어떤 재무적으로 해서 이제 구조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올해 실적적으로 해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해서 가격권이 낮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를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종목은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무려 이 한 종목만 70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전파기지국을 비롯해가지고 오늘 HFR, 그 다음에 이제 기가레인 상당히 조금 낮은 저가주의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많이 좀 몰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단타성이 많았습니다. 이 종목 같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오늘 장중 정도에서 한 9% 정도 올라갔다가 어때요? 트레이딩성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는 제가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맥시멈 이거는 지금 지지선 설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2,8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세요. 2,8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손실 크잖아요. 반등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종목 자체가 한번 눌렀다가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오게 되면은 3,300원 정도를 설정하세요. 1차 3,300원입니다. 3,300원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위쪽에 웅집하고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는 트레이드성 이제 매물 자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300원을 강하게 잡아와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잡아버리면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직장인분들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응? 왜?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워낙에 저가 주고 약간 조금 이제 있죠. 어느 정도는 알려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략을 준수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HFR은 손절가 지지선 2,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 만약에 이 구간을 장악하면 3,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27님의 문자입니다. 예림당 매수가 6,72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수익권이 있습니다. 종관이 어디까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참 예림당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가격권이에요. 물론 이제 4분기 개별 이익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회사 뭐 T홀딩스라든가 뭐 멋진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 정도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난 그런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뭐 저평가 국면인 종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차례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완만하게 또 이제 미국, 중국 소비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도서, 출판사 뭐 이런 쪽이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 이런 쪽으로 해서 영향이 조금 이제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TA 홀딩스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6,720원 정도에서 매입 단가 대비해서 비중 자체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보세요. 예, 하단 지지선 자체가 지금 이제 5,7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지선 설정을 5,800원 정도로 해서 마지노선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있죠? 정고점 6,800원입니다. 6,800원. 1차적으로 해서 얼마로 잡으냐면은 6,800원 정도로 해서 잡으시고 단체 관광객,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호영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왔거든요. 장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소비주가 1박 2일, 1박 2일 코스로 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서 6,8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강하게 장악을 해야 돼요. 6,800원, 7,400원 있죠? 1차, 2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정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 예림당의 마지노선은 5,800원, 그리고 목표가 일단은 6,800원 제시하셨고요. 다음으로는 7,4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089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세요. LGU 플러스 15,200원에 20%인데 걱정이 많아요. 어찌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5G 관련 주자나 전문가님, LGU 플러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5G 자체가 요금제 자체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5G가 개통이 되자마자 가입자 한 10만 명이 이제 가입했다고 했죠. 그 정도로 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실적은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응? 길게 보셔야 되겠고 어차피 매입한 단가 대비해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 비중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요 시그널 자체가 다 이탈하고 있거든요. 시그널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유지가 돼야 될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어요. 살짝. 그래서 요거에서 만약에 더 지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마지노선을 얼마 정도 잡으시면은 13,000원, 13,000원까지 안 되고요. 13,500원 정도로, 13,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 15,500원을 장악해야 돼요. 15,500원. 15,500원 정도를 장악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이 고점이 있죠. 단기 고점. 16,400원 정도까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다시 한번 얼마? 18,000원대 있죠. 여기까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있죠. 16,4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올라가기는 것보다는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지금 5G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 약간 좀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것이고 본격적인 파동은 하반기 정도 있죠. 좀 늦은 하반기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의 손절가는 13,500원, 목표가 우선은 15,500원, 그 다음은 16,400원 말씀하셨고요. 5G 관련주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DBS 전문가님, 아남전자 3,687원에 비중 60%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고점에 매수했습니다. 계속 추매를 하다 보니까 비중만 늘어나는데요. 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언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아남전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남전자 자체가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가정용 오디오 쪽에 해당이 돼 있잖아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해서 가장 큰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었었는데 갈수록 기업 구조,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았어요. 작년도에 적자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적자가 크게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아남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자율주행에서 가장 강하게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와,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오 시장님. 응? 지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 종목에다가 비중을 그렇게 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응? 작은 종목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님들. 지금은 작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3월 달에 1,0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종목군들 중에서 그 많은 종목군 중에서 이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서 작은 종목군들, 저가주 5,000원대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응? 아남전자 같은 과거하고 좀 다르게 재무 구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 정도에서 자율주행 자체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국회 통과, 자율주행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를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 않았어요. 응? 머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각국 나라에서도 이제 레벨 4단계, 5단계 예의가 나올 정도로 해서 거의 완성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체가 힘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해서 지지선 자체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2,400원입니다. 마지노선 2,400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241선 있죠?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이게 아주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2,900원. 여기서 물량을 줄이세요. 그냥. 예, 물량을 여기서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땡큐 하면서 2,900원에서 물량을 축소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 안착을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보는 마지노선은 3,100원까지입니다. 물론 갑자기 20%, 25%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전에 저는 원래 디귿기 현실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각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어떤 재료가 나와가지고 20% 이거는 제 영역권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하고 1차, 2차 있죠? 그것만 딱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시청님께서 물량 비중 많으시니까 서서 이제 줄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남전자 마지노선은 2,400원 그리고 목표가 2,900원에서 최대한 물량을 줄이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3,100원까지 볼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976님의 문자입니다. 바이오리더스 비중 40% 매수가 15,800원 물린 지 꽤 됐어요. 물 타서 조금 내려온 건데 가망이 있을까요? 잠이 안 오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이 바이오리더스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것도 임상 3상 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자궁경부암. 그래서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도에서 정말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해서 미니 파동이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좀 아깝게 됐습니다. 15,800원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오히려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었었는데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려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돌려나가고 있죠. 근데 코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전세 역전을 하고 있는 현대바이오, 최장암 쪽으로 해서 이제 바람이 불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서 80개 해당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종목을 딱 봤을 때는 하단 이탈, 즉 시그널 이탈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4월 달 내에서는 그만큼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을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만큼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지선 자체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해서 이탈을 했거든요. 원래 여기서 깨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조금 어렵게 갈 수 있어요, 시청님. 매입한 단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손해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40% 비중. 예, 요거를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000원 정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13,500원에서 13,500원에서 14,000원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 역시 비중을 최대한 줄이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장악하면은 나머지 물량은 본전가 있죠. 매입한 단가. 그 정도가 이제 최대 저항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는 12,000원 이탈한다면 반 매도하시고 반등이 나와서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가면 또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고요. 돌파한다면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566님의 문자입니다. 신일산업 2,030원에 50%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요?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신일산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보기 드물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신일산업 자체가 기업적으로 해서 과거에도 그러는데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유형의 종목인데 이 정도의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수익성 정도에서 이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주춤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 테마주 같은 경우 어차피 테마로 형성이 돼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한번 형성이 되면은 빠르면은 이제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3월 달 정도 내에서 3월 달부터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한 달, 그리고 나서 4월 달, 지금 현재 1일까지 좀 한 달 정도 넘게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전망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대응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노선을 얼마 정도를 잡으시면은 1,890원. 1,890원 정도를 잡으시고 예,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비중이 많으시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야. 이렇게 이런 고가권 종목에서 비중을 무려 50% 잡으시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만약에 10%면 어때요? 걱정 안 겠죠, 당연히. 전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망이. 이런 바닥권 대비해서 100%, 200% 올라간 종목은 전망의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술적으로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2,200원 부근 정도 있죠. 거기가 일단은 제가 보는 최대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본정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2,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신일사더 마지노선은 1,89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2,2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665님의 문자입니다. 한화 32,000원에 10% 처음 사본 건데요. 불안하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게 첫 매수인 것 같아요. 한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주식을 처음 하시면서 처음 매수하는데 왜 대형주를 왜 매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매매한 이유를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대형주 안정적이니까는 아니면은 누가 이제 권유로 인해 가지고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하나를 비롯해 가지고 지주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주사도 있죠. 예, 일단은 대형주 자체가 올해 전망이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전망이 좋냐? 물음표 안 좋다. 응? 예, 물론 이제 대형주 자체가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예, 저평가이기 때문에 싸고 좋아요. 싸고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 자체가 나올 수 있느냐?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000원 정도에서 매입을 하시고 비중 10% 아주 적당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하는 지금 적당한 비중을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어때요? 완전 다 역별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재료가 좋아도 최종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기술적인 차트예요. 시장님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종목 점검을 해드리면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기술적으로 해서 제가 매수냐 아니면 매도냐 간망이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매수가 아닙니다. 간망할 자리고 가지고 있으면 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되면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34,000원이죠. 이 장입니다. 예, 이 정도 34,000원. 예, 34,000원 최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32,500원에서 33,000원까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예, 매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예,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대응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는 32,500원에서 33,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880님의 문자입니다. 현대제철 68,000원의 비중 50%입니다. 가지고 있는지 오래되었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대형주를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68,000원이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예, 68,000원. 근데 이제 보유를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아마도 그렇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시장님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반도체를 제하고는 뭐 좋은 게 없어요. 전문가인 저 자체도 뭐가 좋은가? 불황형 흑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는 이번에 환율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어때요? 애널리스트라든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어때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 같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서 가지고 가야 되냐? 장기적으로 해서 가지고 갈 만합니다. 왜냐? 이미 어느 정도는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 같이는 상당히 좀 답답스러운 행보예요. 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강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상반기 내에서 바닥 저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나오기까지는 하반기 정도 가봐야지만 54,000원에서 55,000원 있죠.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업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 있죠. 일단 가져가셨다가 지금 자리에서 뭐 정리를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뭐 다른 종을 가라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겠고, 네, 예,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오래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서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 목표가를 노려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마지막 화면을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못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 중에서 금융시장의 특징주예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관련주는 올라갔지만 서비스 시작하고 있지만 불만족이 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아직까지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안정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5 시대를 만끽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냐? 하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하반기하고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산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G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으면 뭐 지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단기적인 시세예요. 왜냐? 올라갈 놈들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갔고 오히려 상반기는 일단은 감방을 하셨다가 하반기 정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해서는만 좀 참고를 하시고 얘네들이 지금 당장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좀 약해요. 힘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저는 이제 4월달 정도에서 IT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단다고 하면은 IT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반도체 얼마 전에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OLED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 정도를 딱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중국 가전 전시를 통해 가지고 중국 OLED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덩치가 큰 애들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있죠. 지금 종목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매매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릴 테니까 아래 같은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11시 30분부터 이제 방송을 하니까요. 네, 안심 놓으시고 있죠. 그러니까는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제 방송을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받아가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 이거 이 시간대 끝나게 되면 11시 30분 시작하니까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돈다발 이슈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준다고 하셨는데요. 5G는 우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온라인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와 또 종목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면 맨 상단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DBS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